자, 이번 시간에는 OSI 7계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 간에 정보를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OSI 7계층입니다. 얘는 구성 요소들을 계층적으로 나누고 그 계층을 표준화 시켜 놓은 게 OSI 7계층이에요.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데이터를 원활하게 잘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그거를 계층적으로 나눠서 표준화 시켜 놓은 게 OSI 7계층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OSI 7계층은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요 우리 OSI 7계층이라는 요 이름을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ISO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OSI 7계층이요. OSI 7계층은 지금처럼 1층부터 시작해 7층까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물리 계층이 1층, 데이터 링크가 2층에서 이렇게 7층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요 위에 거 4개 계층을 보고 상위 계층이라 그래요. 상위 계층이라 그러고 밑에 있는 요 세 개의 계층을 보고 하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SI 7계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요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으면 물어보기 참 좋죠. 다음 중 상위 계층 아닌 거 찾아라, 하위 계층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를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응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방송국 세트상에서 일했는데 그 친구가 뭔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 부탁을 잘못 들어줘서 그 친구가 제 대신 물 먹었습니다. 지금 헛소리한 게 아니라 수업한 거예요. 자, 그거 좀 외우세요. 응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응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세트상에서 일했거든요. 세트상에서 일하다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대신 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응표 세트 내대물, 응표가 세트상에서 내 대신 물 먹었다 하고 그렇게 7개의 계층 순서대로 좀 기억 좀 잘 하세요. 그래서 응표 세트가 상위 계층이고 내대물이 하위 계층입니다. 자, 응용 계층이다 그러면 응용 계층은 사용자가 OSI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계층이 응용 계층이에요. 응용 계층이다 그럼 이제 뭔가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해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원격 접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파일 전송하는 FTP 아니면 이메일 같은 거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런 계층을 보고 우리는 응용 계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 계층이요. 표현 계층에서는 뭘 해주냐? 말 그대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해주는 계층입니다. 표현 계층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표현 계층은 응용 계층과 세션이라는 계층 이 두 개 사이에 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용 계층에서 받은 데이터를 세션 계층에 맞게 그렇게 표현을 하거나 세션 계층에서 받은 데이터를 응용 계층에 맞게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우리 표현 계층이에요. 그래서 응용 계층에서 받은 데이터는 세션 계층에 맞게 세션 계층에서 받은 거는 응용 계층에 맞게 그렇게 서로 변환해 주더라. 거기서 이제 변환하는 게 코드 같은 거 변환하거나 데이터 암호화를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데이터 압축을 시키거나 구문 검색을 하거나 정보 형식 이런 것도 변환을 해줘요. 이런 걸 변환해서 서로 응용 계층에서 세션 계층에서 그 사이에서 이제 표현 계층이 중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션 계층이다 그러면 세션 계층은 송수 시점 간의 관련성을 유지를 시켜줘요. 유지시켜주고 대화를 제어해주는 그런 계층이 세션 계층이에요. 상대방과 내가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려면 당연히 동기 제어해야죠. 동기 제어도 해주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계층이 우리 세션 계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이요.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이요. 얘는 뭔가를 전송할 수 있게 연결을 설정해 주거나 아니면 전송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해제해 주고 실제 이제 데이터가 전송되는 구간이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입니다. 여기서는 송수신즉 간에 신뢰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계층이 전송 계층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그런 장비가 게이트웨이라는 장비요. 게이트웨이라는 장비는 출입문이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때 그때 출입문으로 사용되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요. 네트워크 계층은 다른 말로 망계층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얘는 네트워크를 연결 관리해줘요.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유지하거나 해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얘는 데이터 교환의 중개 역할을 해주는 아이가 네트워크 계층이요. 여기서 사용되는 장비가 라우터예요. 라우터가 뭐였죠? 라우터라는 아이는 우리 자동차에 들어있는 내비게이션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경로를 설정한다거나 트래픽 제어를 하거나 패킷 정보를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계층이 우리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이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개의 인접한 개방 시스템들끼리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계층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요. 여기서 하는 건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프레임 동기화를 시키거나 오류 제어를 하거나 순서 제어 이런 일을 해주는 게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이요. 여기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링크 찾아가는 길을 확립도 해주고요. 유지도 해주고 단절도 시켜주는 그런 수단을 제공해주는 계층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요.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장비가 랜카드가 됐든 브릿지가 됐든 스위치가 됐든 이런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 계층이요. 물리 계층은 전송에 필요한 두 장치 간의 실제로 이제 접속과 절단을 해주는 계층이에요.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인 이런 특성 같은 것들을 정의해주는 계층이 물리 계층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장비가 리피터, 허브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리피터라는 아이가 증폭기죠, 증폭기. 그리고 요 물리 계층에서 또 해주는 게 이제 전기 신호를 만들거나 전기 신호를 전송하거나 아니면 제어 신호도 전송시켜 주고요. 그리고 클럭 신호 이런 것도 전송해주는 그런 계층이 물리 계층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OSI 체계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응용 계층 그리고 상위 계층이 뭔지 하위 계층이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계층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 계층별로 파악을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TCP/IP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TCP/IP라고 하고요. TCP/IP는 인터넷상에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토콜입니다. TCP/IP라는 거는 TCP라는 것과 IP라는 이 두 개의 프로토콜을 결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TCP/IP 같은 경우는 이제 망의 일부가 파손이 돼도 남아있는 망으로 통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신뢰성 있는 통신 규약을 우리가 TCP/IP라고 합니다. TCP라는 I는 메시지 하나를 전송을 할 때 송수신자의 주소랑 정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패킷 단위로 나눠줘요. 나눠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의 이제 흐름을 제어하고 데이터 에러가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TCP예요. 이 TCP/IP는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전송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IP라는 프로토콜은 TCP에서 이제 전송하려는 메시지가 있을 때 송신자, 수신자의 주소를 정보랑 같이 묶어서 패킷 단위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여기서 사용한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소를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고 경로를 결정합니다. 어떤 길로 갈지 경로를 결정해서 다음의 호스트로 전부 다 전송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I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IP라는 프로토콜은 OSI 7계층 중에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해요. 해서 TCP랑 IP랑 서로 다른 계층에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TCP/IP의 구조 좀 보자고요. TCP/IP 구조는 응용 계층,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링크 계층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OSI 7계층 있었죠?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OSI 7계층 중에서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에서 상위에 있던 그 3개의 계층을 묶어서 TCP/IP에서는 응용 계층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전송 계층은 그냥 전송 계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트워크 계층을 보고 인터넷 계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하고 물리 계층 있죠. 1층, 2층에 있던 이 두 개를 묶어서 링크 계층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TCP IP의 구조랑 OSI 7계층의 구조랑 서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TCP IP 응용 계층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텔넷이라는 거, 원격 접속하는 거요. 원격지에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원격 접속하는 텔넷, 그리고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FTP, 그리고 이메일을 송신할 수 있는 SMTP, 그리고 네트워크 상에 있는 장치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주는 SNMP.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우리 응용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이요. 전송 계층이다 그러면 이제 호스트들 간에 신뢰성 있는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TCP라는 것과 UDP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사용해요. TCP라는 거는 송수신자 간의 패킷을 주고받고 할 때 서로 이제 확인을 해요. 확인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전송이 정확해요. 정확하지만 속도는 그만큼 조금 느립니다. 하지만 이제 신뢰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 TCP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UDP라는 거는 뭐냐? UDP라는 거는 패킷을 송수신자 간에 서로 주고받고 할 때 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정확하게 전송되지 않고 누락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송수신자 간에 서로 이제 확인 안 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가 빠지기 때문에 TCP보다는 속도가 조금은 빨라요. 보통 이제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 UDP 방식입니다.
해서 전송 계층에는 TCP와 UDP 이렇게 두 개의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계층이요. 인터넷 계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제 주소 지정을 하거나 경로 같은 것들 설정해주는 그런 거를 제공해주는 게 인터넷 계층이요. 여기서는 뭐 IP라는 것도 있고 ICMP도 있고 IGMP도 있고 ARP, RARP 하고 이렇게 이런 프로토콜들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 계층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그런 역할을 제공해주는 게 링크 계층이에요. 해서 여기서는 이더넷, 그리고 IEEE802, 그리고 HDLC, X25, RS232C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 TCP/IP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중심으로 해서 꼭 기억하세요. 얘를 중심으로 기억하라고 한다고 해서 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전송 계층이나 네트워크 계층, 인터넷 계층, 그리고 링크 계층 얘네들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